1947년 어느 날 밤 남중국해를 지나던 여러 선박들이 동시에 하나의 무전 신호를 받게 된다. 그 신호는 일반적인 항해 통신이 아니라 분명한 구조 요청이었다. 당시 무전 기록에 따르면 메시지는 모스 부호로 짧게 반복되고 있었고 신호의 내용은 매우 기묘했다.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장교들이 죽어 있다. 선장도 죽어 있다. 조타실도 침묵 상태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이어진 메시지에는 더욱 이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마 나도 곧 죽을 것이다. 이 무전 신호는 인도네시아 인근 해역을 지나던 여러 선박에 동시에 수신되었다. 당시 무전 기술은 지금처럼 정밀하지 않았지만 신호의 방향과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다. 신호의 발신지는 한 화물선으로 추정되었다. 그 배의 이름은 SS 오랑 메단이었다. 그러나 이 배의 정확한 등록 국가나 선적 기록은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일부 기록에서는 네덜란드 상선으로 추정되며 또 다른 자료에서는 동남아시아 해역을 오가던 민간 화물선으로 기록된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였다. 그 배에서 구조 요청이 보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근처 해역을 지나고 있던 미국 상선 실버스타가 가장 먼저 구조 요청에 응답했다. 실버스타의 선장은 메시지를 수신한 직후 항로를 변경했고 신호가 잡힌 위치로 배를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몇 시간 뒤 그들은 남중국해의 비교적 잔잔한 바다 위에서 문제의 배를 발견하게 된다. 멀리서 바라본 SS 오랑메단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도시대나 선체 구조물에는 눈에 띄는 손상이 보이지 않았고 배 역시 정상적으로 떠 있었다. 그러나 배가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다. 갑판 위에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조타실 역시 움직임이 없었다. 마치 배 전체가 갑자기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다. 실버스타의 선장은 구조팀을 보내 배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몇 명의 선원이 작은 보트를 타고 SS 오랑 메단으로 이동했고 조심스럽게 갑판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갑판 위에는 여러 명의 선원들이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자세는 매우 기묘했다. 일부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일부는 갑판에 기대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장비를 잡은 채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이상했던 점은 그들의 얼굴이었다. 모든 시신의 표정에는 극도의 공포가 남아 있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입은 마치 비명을 지르다 멈춘 것처럼 벌어져 있었다. 특히 이상했던 점은 그들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폭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원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극도의 공포였다. 조타실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발견되었다. 선장은 의자에 앉은 채 그대로 죽어 있었고 무전 장비 옆에는 통신 장교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장비 위에 올려져 있었다. 구조팀은 그 순간 무전 메시지의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배의 장교들과 선원들은 모두 이미 죽어 있었다. 구조팀은 선실과 화물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배 내부에는 충돌이나 전투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장비들도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였다. 그러나 배의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점점 이상해졌다. 일부 선원들은 선체 내부에서 강한 열기와 함께 알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고 기록했다. 그 냄새는 일반적인 연기 냄새와는 조금 달랐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배 아래쪽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구조팀은 화재 가능성을 확인했고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다.
선원들은 서둘러 보트로 돌아왔고 SS 오랑 메단에서 떨어졌다. 그들이 실버스타로 돌아온 직후 거대한 폭발이 바다 위에서 일어났다. 불꽃이 선체를 감싸며 배는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침몰해버렸다. 그 배와 함께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들도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이 사건은 이후 여러 해상 기록과 신문 기사에 등장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에 대한 자료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 자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SSO랑 메단이라는 배의 공식 등록 기록이 매우 희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신문 기사와 해상 보고서에서 동일한 사건 묘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게 된다. 가장 널리 언급되는 가설은 독성 가스 사고이다. 당시 화물선에서는 질산염이나 황산 같은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러한 물질이 바닷물과 반응하면 유독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밀폐된 선실 내부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독성 가스가 퍼질 경우 선원들은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과 극심한 공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근육이 경직되고 얼굴 표정이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SSO랑 메단 선원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씩 쓰러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 다른 가설은 밀수 화물 폭발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배가 공식 기록에 없는 이유가 밀수선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배 안에 위험한 화학 물질이나 폭발성 물질이 실려 있었다면 화학 반응이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구조팀이 배 내부에서 느꼈던 열기와 연기 역시 이러한 상황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도 존재한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SSO랑 메단 사건이 실제 사건이 아니라 여러 해상 사고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당시 해상 세계에서는 소문과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는 경우가 많았고 작은 사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처럼 변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러 신문 기사와 해상 기록에서 SS 오랑메단과 유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조 메시지의 내용과 선원들의 상태에 대한 묘사는 여러 기록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SS 오랑 메단 사건이 실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정확한 원인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배가 폭발과 함께 침몰해 버렸기 때문에 물리적인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남중국해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상 항로 중 하나이다. 수많은 선박들이 매일 그 바다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바다는 때때로 오래된 이야기들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SS 오랑 메단 사건 역시 그 중 하나다. 당시 무전 메시지의 마지막 문장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아마 나도 곧 죽을 것이다. 그 문장을 남긴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남중국해 어딘가에는 아직도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순간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금도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다.